한국형 전투기 KF-21이 현재 군용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음 피해 조사 대상에 제외된 가운데 사천시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마늘연구소 출연금을 부결시켰습니다. 의회는 연구소의 성과 부실과 예산 증액을 문제 삼은 가운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동군 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 발의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하승철 군수도 협의할 의향이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대곡면 옛 단목초등학교 부지에 유등 창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등 제작과 연구는 물론 인재 양성까지 맡게 될 가운데 유등 관광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약초 농가와 판매점의 판로 확보를 위해 약초 판매 장터를 열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약초 축제가 취소되자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판매 장터 첫내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가 진행하는 조사 용역에는 시제기행 KF-21이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서울 아덱스에서 고개 비행급의 아찔한 기동을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관람객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으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천 비행장에선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KF-21의 생산과 개발, 시험 비행이 진행되는 주요 거점으로 많게는 하루에 4차례까지 이착륙이 이뤄지기 때문.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이 이른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 또 민주당 내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남야동 양문석 국회의원님과 민주당 국회의원님 모셔서 군소음 보상법에 대한 지역에 내려오셔서 지역 주민들과 국방부 반사천 카이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피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듣고 아까 같이 국회 군소음 보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사천시도 국방부를 찾아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이나 군소음 영향도 조사에 KF-21 등의 시제기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 지난 4월 소음대책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노력을 이어온 사천시는 KF-21 시제기를 포함한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자체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천 비행장 주변 7개소에서 소음 측정에 나섭니다. 12월 달까지 용역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용역을 해갖고 그게 이제 법제화 시키고 보상을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마을에 또 소음 피해 있는 마을들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한편 공구는 용역업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소음 영향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천 비행장의 주된 소음 피해인 KF-21 시험 비행 소음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군 의회가 마늘연구소의 내년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의회는 연구소의 성과 부족 등 운영 부실을 이유로 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내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연구소는 예산을 수정해 다시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군이 기금을 출연해 만든 남해마늘연구소. 현재 16명의 직원이 연구동과 시험 생산동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한 해 예산 24억 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4억 원은 매년 군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최근 임시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의회는 연구소의 부실한 운영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12건, 직원 성과급과 내부위원회 수당 부적정 지급부터 업무 추진비 집행 부실까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며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의 경영평가 점수 하락에 이어 1억 5천만 원가량 늘어난 예산도 의회의 반감을 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이 연구 개발비로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장비 유지비 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소가 좀 방만하게 이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고 지적을 하면서 연구소는 출연금 자체 부결로 내년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연구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내년 또 살림을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증액된 예산이 감사 지적 사항 이행과 인건비 자연 상승분 등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되고 했던 회계 부분도 저희들이 회계 시스템을 다시 좀 도입을 해서 새롭게 개편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담당자를 따로 지정을 해서 연구소는 11월 임시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된 가운데 하동에서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김혜수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상미를 통과한 겁니다. 조례안은 재산과 소득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등 집행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후년에 2028년도에 정책화가 됐을 때와 또 2027년도에라도 혹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나 그때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반을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동안 의회와 갈등을 갖고 온 하승철 군수도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협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승철 군수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정책 간담회를 제안하며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례안은 11월 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화해 무드로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하동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는 대규모 군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31일 하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옥종면 종하리와 두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는 700메가와트급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특별지원금 738억 원이 지역경제에 투입됩니다. 진주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31일 문산읍에서 통일쌀 추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행되고 있는 농업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검토는 식량 주권 포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입니다. 한편 이들 농민단체는 매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쌀을 심고 있습니다. 유등 창작센터 진주빈마루가 대곡면 옛 단목초등학교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유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은은하게 새어나는 불빛에 따뜻함과 평온함이 느껴지는 유등 작품들. 다른 한쪽에선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유등 창작센터 진주빈마루의 모습입니다. 네, 당초센터는 폐교 방치되어 온 초등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이후 약 20년 만에 리모델링을 통해 유등 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진주 빈마루는 진주 유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유등 제작을 위한 공방과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됐는데 작가 5명이 입주해 작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가마다 만드는 뭐 자기 그 작업들이 다 다른데 다른 분들 작업하는 거 보고 또 다른 분들 제작하는 거 보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빨리 주고받고 할 수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아주 저도 좋다고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억새풀과 유등으로 꾸민 문화공원으로 변신해 포토존 역할을 합니다. 유등이 떠있는 남강에서 착안한 대형 수조와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유등 작품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등 전시관도 멋있는데 여기도 또 다른 유등이 또 종류가 많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간 활기를 잃은 한산한 농촌 마을이었지만 센터가 생긴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기도 무섭고 했는데 지금 이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밤에 불빛이 진짜 뭐 우리 진주를 빛내는 그 유등에 그게 멋이 살아나고 일단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특히 진주시는 진주 빈마루를 통해 유등문화 산업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과 조성 예정인 유등 빗담소를 연계해 유등 창작과 전시, 유통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유등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유등 창작과 연구,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진주 빈마루. 유등 문화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진주 사직단 보존회가 상봉동 소재 진주 사직단에서 제15회 진주 사직제를 봉행했습니다. 풍년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는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이 초원관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직단은 일제강점기 이후 대부분의 원형이 훼손됐지만 진주 사직단은 재단과 담장, 출입시설 등이 남아 있습니다. 경남경찰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의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경남경찰은 수사팀을 기존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개에서 수사 2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 요청 이후에도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경찰을 불송치했던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부의경 본부가 31일 산청군 농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장이 지역 농협과 경쟁관계인 농업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해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이사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대의원과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임감사 후보 사퇴와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에 약초 판매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한방 약초 축제 취소로 판로가 사라진 농가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규모는 작았지만 지리산 자락의 품질 좋은 약초를 구매하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걸음으로 붐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공기를 머금은 약초가 매대에 가득합니다. 약초를 시식한 방문객이 하나둘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31일 시작된 약초 판매 장터입니다. 집중 후 피해로 취소된 한방 약초 축제를 대신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됐는데 약초 농가 15곳이 참여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한방 약초 축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농가 쪽에서는 좀 체감이 좀 매출도 영향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피해 입으신 분들 생각하면은 오셔가지고 힘도 주시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부스와 함께 전통놀이와 지역 특색을 담은 게임도 마련돼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게임 성적에 따라 약을 세는 단위인 첩으로 표기된 게임머니를 받는데 5첩을 모을 경우 경품 뽑기 기회가 생깁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겐 룰렛으로 추가 상품을 증정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행사는 취소됐었어도 진작에 이런 약초 행사라든지 이런 건 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죠.
뭐 다양한 우리 농산물도 있지만 이렇게 놀거리도 있고. 산청구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 판매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축제와 그 영천 축제에 저희가 2번 부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동대문구에 있는 프리마켓이 토요일마다 4번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농가들이 가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수해로 축제 특수가 사라진 올해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노력들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함양군이 질병이나 상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12곳을 우선 선정해 진행됐습니다. 군청 직원과 농협중앙회 함양군 지부에서 모두 270여 명이 참여해 목화 농가 등의 일손을 지원했습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30일 유자 출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유자 가공업체와 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한 협의회는 유자 생산 동향과 수매 일정,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유자 가격을 1kg 기준 4,200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700원가량 인상된 수준입니다. 남해군이 남해 힐링 숲타운에서 합동 수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대응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훈련으론 화재 발생 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 부상자 응급 구조 등입니다. 군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함양군이 다음 달 4일부터 16일까지 오르고 함양 15자 완등 기념 은메달을 배부합니다. 지난 9월 완등인의 날 기념식 이후 완등자를 포함한 1,000여 명이 대상이며 사전 신청 없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 수령 장소는 상림공원 산양삼 산업화단지 항로화관입니다. 한편 선비 문화 탐방로 걷기 주간에 참여한 완등자에게는 기념품이 추가로 증정됩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통합구역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삼성초와 용현초의 공동 학구가 운영 중이던 신봉리 동강 아뜨리에 재학생은 삼성초 단일 통합구역으로 선진리 신기마을 거주 재학생은 용현초 단일 통합구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공동학구에서 전학을 원하는 재학생에는 전학 선택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천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까지 관련 통합구역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습니다.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던 이한준 LH 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 사장의 면제관이 지난 30일부로 재가됨에 따라 LH 사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3가지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남해 삼별초 항전 흔적. 남해군에서 고려 삼별초 항전의 역사적 흔적이 발굴된 데 이어 올해 추가 조사로 계단식 대형 건물지와 군사시설이 새롭게 드러나 실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짧은 항전 기간의 치열한 흔적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 건축 양상도 확인되며 남해군은 이 일대를 호국 역사 문화 벨트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항쟁의 물리적 증거가 밝혀지며 지역 역사적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K-문화 퍼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하노이 한국 돌담길 축제에 진주 실크 등과 전통 공연, 참여 프로그램 등이 선보이며 현지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주시는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로 하노이와 민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만의 문화예술이 K-문화와 결합해 현지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서부 경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서부권에서 처음으로 사천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섭니다.
민간 조리원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근 군 지역 산모와 가족들도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고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들이 가시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온도 최고 19도까지 올라가 주말에는 추위도 잠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는 맑겠고 하동, 산청, 함양은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세종, 광주, 제주에 오전에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1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4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15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사전에 대비 잘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